네, 결제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 히스킨 클론 코딩 7번째 시간입니다. 와, 결제 모듈 다는 게, 그 전까지 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어려웠네요. 하지만 그 속에서 되게 재밌는 코드, 좋은 코드 많이 발견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결제 진행할 거고요. 초기 코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6.5에다가 6.5 브랜치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이제 클론을 git 클론 b 6.5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클론 해주시면 됩니다. 짠 하면은 클론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클론 받은 다음에는 해야 될 게 뭐였죠? 번들 인스톨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rake db migrate 그리고 rake db seed 해주시고요. 레일즈 S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먼저 해놨냐면 로컬호스트 3000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애니로그인 달아놨고요. 애니로그인 달아서 확인해 보면 마이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마이 페이지의 디자인이 원래 스킨에서는 디자인이 좀 더 많은데 여기 내 프로필 부분이랑 주문 배송 조회 부분만 일단 우리가 필요해서 그 두 가지 부분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내역 조회하면은 오늘 여기 배송 조회까지 만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역 조회를 들어가면은 어떤 페이지가 보여줘야 되냐면 이런 거 지금 주문 내역이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이 주문 내역을 볼 수 있게 제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내역을 보려면 우리가 주문 내역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config에 route.rb에 가셔가지고 주문 내역 페이지를 만들 건데 어디서 만들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index라는 주소를 추가하면은 restfrag의 orders라는 주소가 orders 인덱스 주소가 생성이 돼요. 확인해 볼게요. rails info route 에서 orders 가보면 여기 orders 인덱스 주소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더스 컨트롤러에 가서 오더스 컨트롤러로 가서 여기서는 인덱스 주소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인덱스 주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코드 써주냐면 오더스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은 어떤 거냐면 내 주문을 보는 페이지예요. 내 주문을 보는 페이지. 그러니까 사용자의 주문을 보는 페이지라서 우리가 여기에 쓸 코드는 현재 사용자의 오더스를 보면 됩니다. 현재 사용자의 오더스. 그러면 여기 current 유저를 오더스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before 액션 authenticate 유저 느낌표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부분에 쓰는 게 좋겠네요. 인덱스 create show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상세 내역 보는 건데 뭐 이것도 그 회원가입한 사람,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authenticate 유저 느낌표 전역적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current user.orders가 되는 이유는 user.rb에 가보시면 이렇게 orders라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Rails ERD라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Rails ERD 한번 써봐가지고 이걸 좀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할게요. Rails ERD 잼을 설치하시고 ERD 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그 디벨롭먼트 버전에만 쓸 수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들 인스톨 해주시고 번들 exec erd 하면은 여기 erd.pdf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개발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오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사용자 주문 내용 만들기 실제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히스킨에서 여기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마이 페이지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이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라우츠에서도 보면은 홈 하이의 마이 페이지 부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스에 가서
홈 가서 mypage.html.erb에 가셔서 여기 내역조회 부분의 코드를 일단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내역조회 부분에다가 내역조회 같은 경우는 orders,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orders 주소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새로 고침하면 짠하고 가겠네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뜬 거는 지금 mypage orders의 인덱스랑 연결된 뷰가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난 거라서 여기서 index.html.erb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짠 하고 보면은 여기 나오게 되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문 내역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주문 내역 페이지가 어떻게 생성됐냐면 뭐 헤더 있고 얼러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드 써서 만들어 볼게요. 컨테이너랑 로우 사이에 첫 번째 여기 부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를 그냥 콜 12로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h2 정도 해놓고 주문 내역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h2에다가 클래스 텍스트 센터라고 넣어주시면 가운데 정렬되고, 위에 부분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컬 12 부분에다가 empty 한 5 정도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게 됐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에 얼러트라는 항목을 쓴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어딨냐면 부트스트랩에 얼러트라고 치시면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보면은 파란색 얼러트 맞죠? 이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 자체를 복사를 하셔서 바로 그냥 주문 내역 밑에다가 복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 텍스트인 이거를 그냥 복붙을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줄바꿈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줄바꿈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에다가 br을 넣어서 하면은 됐네요. 여기랑 여기도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 부분에다가도 empty 한 3 정도 하면은 마진탑 3이 되니까, 네, 3은 너무 별 차이가 없네요. 5 정도 주겠습니다. empty 5. 네, 이게 좀 더 낫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독관리 바로가기 기능은 안 만들 거라서 바로 밑에다가 테이블을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부트스트랩에서 가져와서 써볼 건데, 테이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요소 갖고 와서 써볼게요. 여기 이대로 그냥 카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로우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로우 부분에서 점 로우로 빼고 그 다음에 점 콜 12 해서 다른 로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을 복붙을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된 거고, 약간 떨어뜨려 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empty 한 5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분을 실제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주문일시, 받는 분, 배송지, 주문 상태 상세 보기. 여기 부분을 고쳐주면 됩니다. 주문일시, 받는 분, 주문 상태가 아니라 배송지, 주문 상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r 부분은 우리가 실제 오더 데이터로 할 거니까 이럴 때는 하나만 남겨두고 여기 부분을 실제 오더로 감싸버리면 됩니다. 우리 어차피 오더스 컨트롤러의 인덱스 섹션에서는 골뱅이 오더스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더스 컨트롤러의 인덱스 섹션에 우리가 안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골뱅이 오더스는 커런트 절정 오더스로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내줬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기서 지도 오더 엔드 이거를 올려줘 버리면 여기 안에서 이것들을 표시하면 되면 돼요. 여기 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거 th가 테이블 헤더란 뜻이거든요. 이것들도 테이블 헤더인데 tr의 첫 번째 th, 그러니까 이 부분도 th처럼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디자인적인 요소밖에 없는데 뭐 이게 웹 표준과 연결돼서 이제 우리 서비스를 그 구글에 올리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좀 읽거든요. 디자인 요소 빼고도. 근데 우리가 여기를 th로 안 쓸 거라서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걸 td로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네, td로 바꿔놓고 이 안에다가 뭘 해주냐면 이제 각각의 요소를 넣어줘야겠죠. 첫 번째가 주문일시니까 주문일시 부분을 넣어보겠습니다. 주문일시 데이터가 어디 있었냐면 ERD에서 저희 따로 안 만들어놨네요. 오더 부분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는 order.created n 요소를 써볼게요. 만든 시간, 데이터를 저장한 시간에 넣어보면 지금 오더가 하나도 없네요. 오더 제가 하나 만들어 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좀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점 붙인 다음에 strf time 해놓고 여기다가 %대문자 f 하면은 저렇게 나오게 돼요. 이것도 루비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받는 분인데, 받는 분 같은 경우는 오더에 여기 네임으로 할게요. 오더에 네임이고, 여기 그 다음 배송지인데, 배송지 같은 경우도 오더에 이메일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오더에 이메일이라고 만들어 놔서 오더 이메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문 상태 같은 경우는 오더에 스테이터스 겠죠. 마지막에 상세 보기 같은 경우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같은 버튼 해서 상세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 건데, 일단은 제가 그 다음 경로를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죠. 우리가 오더스에 오더 아이디, 그러니까 상세 주문, 이거가 우리가 주문 상세 보기였어서 여기 부분에 오더스 오더 아이디 집어넣고, 여기 부분에다가는 btn 뭐 프라이머리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상세 보기 정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분야는 배송지를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지금 되고 있겠죠. 주문 상태 부분이 여기선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트스트랩에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 네. 이거를 쓰시면 되고, 여기서 어떤 걸 썼나요? 노란색을 썼네요. 일단 노란색 요소가 워닝이니까 이거를 복붙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앞에다 붙여놓고, 이 라이트 부분이 출력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대로 복사하셔서 바꿔치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별로 안 예쁘게 나오네요. 배지 라이트가 아니라 워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은 주문 내역 페이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사용자 주문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수정을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해스킨에서는 이런 페이지고, 이런 페이지는 실제 우리 코드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부분 보면은 저번에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 상태 뒤에 이렇게 결제 정보도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 정보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주문 금액 합계, 할인, 배송비, 최종 결제 금액,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썼던 것처럼 이런 거 계산을 하려면 할인을 뺄게요. 주문 금액 합계, 배송비, 최종 결제 금액을 만들려고 하면은 컨트롤러에서 미리 코드를 만들어 와서 처리를 했었잖아요. 이걸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더스 컨트롤러에 쇼에서 할 거니까 오더스 컨트롤러에 show.html.erb에 가서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골뱅이 오더가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 일단은 상품 가격 총합이랑 그 다음 배송비랑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값, 골뱅이 토탈 프라이스,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코드를 작성했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골뱅이 프라이스는 우리가 합계로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0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문에서 오더 이렇게 있잖아요. 주문과 연결된 오더 아이템에 수량이 있고, 오더 아이템과 연결된 팩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들의 오더 아이템을 뽑아와 가지고 여기에 퀀티티랑 여기에 프라이스랑 곱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볼게요. 오더점에
오더 아이템스를 갖고 와서 오더 아이템 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기존의 프로덕트 프라이스랑 더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실제 이번에 계산한 가격일 텐데 그거 자체는 오더 아이템의 퀀터티랑 팩의 프라이스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오더 아이템의 퀀터티 그리고 오더 아이템의 팩의 프라이스를 곱해져 버린 걸 더해버리면 우리가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총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pping fee 같은 경우는 저번에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만약에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15,000원을 넘으면 shipping fee를 안 받고 15,000원을 안 넘으면 2,500원이 부과되는 로직이었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짜시면 되시고, 그리고 골뱅이 토탈 프라이스는 간단하게 이 골뱅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랑 골뱅이 shipping fee랑 더해주는 식으로 로직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컨트롤러에 작성했던 코드는 똑같이 동작을 했고, 코드를 이제 show.html.erb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에다가 여기 배송정보 확인 뒷부분에다가 결제정보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로우 밑에다가 여기 로우가 여기죠. 다시 로우 하나 만들고 에다가 컬 12 해놓고 똑같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배송정보 확인이 아니라 여기는 결제정보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있던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트 페이지에서 썼었던 것 같은데 카트 한번 가볼게요. 카트의 인덱스 가보면 그쵸, 여기 카드 디자인 이렇게 있죠.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카드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오더의 show에서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프라이스, shipping fee, 토탈 프라이스였으니까 얼추 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 상품 합계만 뭐 주문 배송 합계, 주문 금액 합계로 변경해주면은 똑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을 주문 금액 합계로 변경을 해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짠 하면은 됐네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프라이스를 계산하는 게 컨트롤 계산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이미 우리 이런 로직도 한번 썼었고,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냐면 메소드로 만들어서 쓰면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메소드로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shipping fee, 토탈 프라이스를 메소드로 만들 건데, 우리가 이거를 메소드로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오더기 때문에 오더 모델에 가서 메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order.rb에 간 다음에 이거를 띄워놓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소드로 만들 주체는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뽑아내는 메소드 하나, 그리고 shipping fee를 뽑아내는 메소드 하나,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를 뽑아내는 메소드 하나, 이 세 가지를 만들 거고요. 일단 프로덕트 프라이스부터 하자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로 만들 때 주의할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쓰던 코드를 모델에 그대로 복사하긴 하지만 컨트롤러에서 밖에 못 쓰는 코드는 지워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골뱅이 변수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여기 쓸 필요가 없어서 일단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쓰셔도 되긴 되는데 안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랑 이름이 같잖아요. 이름이 같으면 약간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리절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데이터 이름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란 뜻으로 리절트로 바꿔주고, 이것도 리절트로 바꿔줄게요. 여기 있는 오더 데이터가 얘 입장에서는 오더 데이터가 이게 오더이기 때문에 특정한 오더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뽑아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오더 아이템을 갖고 오는 거라고 하면은 이 오더는 나 자신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셀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리절트의 결과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return
result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코드가 컨트롤러에서 사라지더라도 오더를 통해서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를 order.productprice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직이 그러면은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프로덕트 프라이스라는 메소드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일단 오류가 난 거예요. 이 부분이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없어져서 이것만 일단 주석을 해놓고 한번 볼게요. 주석하고 이것도 잠깐 주석하고 이것도 잠깐 주석하고 보면은 똑같이 9,000원이 들어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로직 자체가 컨트롤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델에 국한될 수 있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shipping피랑 토탈 프라이스도 변경해 볼게요. 주석 풀고 이 로직이 shipping피를 만드는 로직이었는데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고 골뱅이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기반으로 shipping피가 결정이 되는 거고 방금 봤던 것처럼 이름이 같으면은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result로 바꿔 볼게요. result. 그리고 result는 return result에서 우리가 shipping피를 했을 때 나올 결과값으로 이제 return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hipping피를 쳤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result가 return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프로덕트 프라이스 부분이 이거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갖고 오냐면 코드를 보면은 order.productprice 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order.productprice를 하면 되는 건데 오더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셀프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다 갖고 와서 그게 15,000원이 넘으면은 리절트를 결정하고 그걸 리턴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코드가 없어도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짠 하면은 제가 또 이 코드 주석을 해야죠. 짠 하면은 2,500원이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탈 프라이스도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주석 풀고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골뱅이 빼고 해놓고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shipping피 둘 다 이거랑 이거의 뜻인 거고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order.productprice고 order.shipping피니까 이 앞에 있는 거를 다 셀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탈 프라이스는 이름이 같으니까 result로 바꾼 다음에 return result 해주시면 토탈 프라이스도 출력이 될 거고 확인을 해보면 골뱅이 order.totalprice 하면은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모델에서 호출하는 식으로 똑같은 코드가 있을 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민에서 이걸 뽑아내고 싶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결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히스킨에서는 여기 밑에 결제하기 버튼이 있는데 우리도 결제하기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있어야겠죠. 오더스에 show.html.ei 부분에 맨 밑일 건데 이것도 로우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 걸12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은 A로 만들어서 일단은 샵을 써놓고요. 여기다가 결제하기인가요? 결제하기 맞네요. 결제하기 해놓고 여기다가 btn 워닝이었던 것 같아요. 색깔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 예쁘네요. 이거를 너비를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트스텝 클래스 중에서 W100 하면은 미드가 100%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거를 MT를 한 5 정도 주면은 이렇게 되네요. 근데 뒤에도 좀 뭔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푸터가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우리는 푸터가 없으니까 MB가 마진 바텀이니까 MB 5도 주면은 좀 더 예쁘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MT랑 MB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축약해서 쓸 수 있는 게 이게 Y축이니까 MY5 해버리면
똑같이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거긴 한데 좀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부트스트랩에서는 사실 그림자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섀도우라고 써주면은 그림자 처리가 됩니다. 뭐 대충 처리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제 버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최대한 부트스트랩에 있는 기능 위주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CSS를 좀 더 공부를 해보셔서 CSS로 직접 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트스트랩에 있는 클래스 속성값으로 디자인을 해버리면은 CSS 코드를 굳이 막 안 써도 빨리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